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정말 뜨거운 주제죠. 조직 내 Z세대와의 소통 문제,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5년이면 이들이 조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텐데요. 이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KBR 경영연구소 분석과 또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요. 청취자 여러분이 실제 활용하실 수 있는 핵심, 그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Z세대를 이해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니까요. 그렇죠. 네. 1997년에서 2012년생 이 Z세대가 이제 단순 신입사원을 넘어서 조직의 허리 역할까지 맡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그 비중 증가는 아주 명확하고요. 허리 역할까지요. 네,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역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인데 이게 생각보다 그 의미가 깊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다들 아는 말 같긴 한데 이게 업무 현장에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냥 메신저 많이 쓴다. 이 정도 이상일 텐데요. 핵심은 그 방식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소통의 결 자체가 달라요. 대학낼 20대 연구소 자료로 보면요. Z세대 한 67%가 모바일 메신저를 선호한다고 해요. 근데 X세대는 한 39% 정도거든요. 아, 차이가 크네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딱딱한 격식 대신에 이모지나 줄임말 쓰는 걸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친근한 소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 친근함의 표현이다. 그렇죠. 기성세대 눈에는 이게 좀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인 거죠. 어쩌면 딱딱한 보고서보다 이모티콘 하나가 더 많은 걸 함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효율성, 명확성 중시한다는 점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Why, 이유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이게 그냥 설명을 요구하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근본적인 동기부여랑 연결될까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한술그룹 연구에서도 나왔듯이 이들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왜 이 일을 하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왜 해야 하는지? 네. 이 일이 내 성장이나 팀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걸 명확히 알고 싶어 하죠. 소위 want to do, 그러니까 스스로 동기부여돼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목적 없는 회의나 좀 불분명한 지시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고 차라리 스마트워크 도구 같은 걸 활용해서 빨리빨리 피드백 주고받는 걸 더 선호하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런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럭키비키나 행짐욕부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건 그냥 젊은 세대의 낙관주의 이렇게 봐도 될까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말하는 포지티브 모멘텀이라는 게요. 단순한 낙관주의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결과에 막 연연하기보다는 과정 자체에서 좀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일단 해보자 이런 태도에 좀 더 가깝죠. 아, 시도 자체를 중시하는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다름을 존중하는 그 인지적 연대라는 것도 강합니다. 각자 개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관리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기 어렵죠. 이 점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 리더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특징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더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그게 관건이겠네요. 어떤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네, 한 4가지 핵심 전략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디지털 도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요? 네, 아사나 연구를 보면 상황에 맞는 채널, 메신저, 협업 툴, 화상회의 이런 걸 잘 선택하면 소통 효율이 25% 이상 향상될 수 있다고 해요. 핵심은 전략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메신저만 쓰라는 게 아니고요. 아, 내용에 따라서. 그렇죠. 내용의 무게나 성격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피드백을 메신저로 툭 던진다. 이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 아까 말씀드린 그 why, 즉 명확한 목적과 의미를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네, 그 이유. 이 일이 우리 집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또 당신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결을 해주면 Z세대는 훨씬 더 몰입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피드백 방식도 그럼 좀 달라져야겠군요. 연말 평가는 너무 멀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셋째 전략이 바로 시기적절하고 개인화된 피드백입니다. 시기적절하고 개인화된 피드백. 네, 무슨 연례 행사처럼 하는 평가 말고요. 정기적인 1대1 미팅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피드백 주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구체적이고 좀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바로 개선하고 싶어 하거든요. 바로바로요. 네, 그리고 넷째는 이 모든 걸 좀 포괄하는 건데요.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수평적인 대화를 선호하고 정보가 일부에게만 이렇게 묶여 있는 걸 좀 답답해요. 그렇죠. 네, 그 조아리의 창에서 말하는 열린 영역 오픈 에리어 있잖아요. 이걸 조직 차원에서 좀 넓혀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성공을 거둔 기업 사례들도 좀 있겠죠? 그럼요. 뭐 글로벌 기업으로는 구글의 그 자율적인 협업 문화나 아마존의 데이터 기반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이런 것들이 Z세대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 기업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한솔그룹이 AI 면접 같은 걸 도입해서 디지털 친화성을 활용하고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 다층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중요한 건 Z세대의 특성을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강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려는 리더십이 결국 조직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네, 들어보니 Z세대와의 소통은 단순히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리더들의 유연한 사고, 그리고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Z세대가 가진 그 긍정적인 에너지, 또 디지털 역량, 새로운 시각들, 이걸 어떻게 우리 조직의 혁신 동력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요구를 맞춰주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서요. 그들의 잠재력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할 때인 거죠.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Z세대라는 이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식 충전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